조선 최고 장수왕 영조의 충격적인 건강 비밀. 83년을 산 남자의 이야기. 전하, 일단 칼로리 섭취량을 좀 늘리시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다른 방법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500년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왕, 바로 영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조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아세요? 무려 83세까지 살았습니다. 현대에도 83세면 장수인데 조선시대에 83세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시 조선의 평균 수명이 30세에서 40세 정도였는데 영조는 그 2배를 넘게 살았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죽기 직전까지도 정신이 또렷했고 국정을 직접 챙겼다는 점이에요. 과연 영조는 어떤 비밀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어린 시절의 연인군, 즉 훗날의 영조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1694년 어느 깊은 새벽, 창덕궁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라면 맛있는 음식 앞에서 눈을 반짝이며 허겁지겁 먹어댈 텐데 10살도 안 된 연인군은 달랐어요. 앞에는 금그릇, 은그릇에 담긴 온갖 진수성찬이 가득했지만 이 아이는 젓가락으로 한 번, 2번 집어먹고는 그만 수저를 내려놓는 거예요. 궁궐의 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혹시 아픈 건 아닐까? 다른 왕족 아이들은 음식을 보면 좋아라 하는데 연인군만은 왜 저럴까? 하지만 연인군에게는 나름의 철학이 있었어요. 어머니 숙빈 최 씨로부터 들은 말이 마음 깊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많이 먹는 것은 사치를 부르는 길이고 절제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아이가 형 경종의 모습을 보며 깨달음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경종은 늘 몸이 약해서 끙끙 앓았어요. 어린 연인군의 눈에는 그것이 과식 때문으로 보였던 거죠. 아, 많이 먹으면 몸이 아프구나. 그럼 나는 적게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조선 최고의 다이어터가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아이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늦잠을 자고 있을 때 연인군은 새벽 5시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혼자서 뜰에 나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죠. 나는 욕심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작은 숟가락 하나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상상해보세요. 10살도 안 된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흘러 연인군이 드디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영조가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린 시절의 습관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영조의 하루 일과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정말 현대의 헬스 인플루언서들도 울고 갈 정도예요. 매일 새벽 4시 30분, 정확히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알람 시계도 없던 시대의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영조는 생체 리듬이 완전히 새벽형으로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뭘 했을까요?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한겨울에도 찬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궁궐뜰로 나가서 천천히 산책을 했어요. 현대로 치면 모닝워크인 거죠. 가벼운 스트레칭도 빼먹지 않았고요. 5시가 되면 책상 앞에 앉아서 경전을 펼쳤습니다. 다른 왕들이 늦잠을 자고 있을 시간에 영조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인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왕의 처소에 와보면 이미 영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앉아 있었죠. 전하, 혹시 잠이 안 오셨습니까? 나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영조가 뭐라고 했을까요? 잠은 게으름의 시작이다. 새벽이야말로 하늘이 주신 선물이지. 나인들 마음속 반응, 선물은 무슨? 이건 고문이지.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영조의 식단이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의 식탁이 어땠는지 상상해보세요. 온갖 산의 진미가 가득했겠죠? 전복찜, 궁중떡갈비, 각종 나물과 젓갈, 꿀과자와 한과들까지 현대의 5성급 호텔 뷔페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영조는 이 모든 음식 앞에서 뭘 했을까요? 그냥 쳐다만 봤어요. 정말로요. 젓가락으로 몇 번 집어먹고는 배부르다며 수저를 내려놓았죠. 밥은 딱 반 공기, 국은 몇 숟가락, 반찬도 조금씩만 맛보는 정도였어요. 현대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영조의 하루 칼로리 섭취량은 대략 800칼로리 정도였어요.
현대 성인 남성 권장량이 2,500칼로리인데 영조는 그 3분의 1도 안 먹었던 거죠. 이게 바로 조선판 간헐적 단식. 원조 원밀 데이였던 셈이에요. 요리사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매일 정성스럽게 온갖 음식을 준비하는데 왕이 보기만 하고 안 드시니까 말이에요. 전하, 오늘 특별히 준비한 전복찜이.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네, 신하들도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전하, 이렇게 적게 드시면 기력이 떨어지실까 걱정됩니다. 그러면 영조가 뭐라고 했을까요? 기력은 배부름에서 나오지 않는다. 맑은 정신에서 나오는 법이다. 목소리도 단호했고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죠. 사실 영조의 소식 습관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었어요. 이건 그의 정치 철학과도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영조는 탐욕을 가장 큰 적으로 여겼어요. 음식에 대한 욕심도 결국 탐욕의 한 종류라고 생각했던 거죠. 먹는 욕심에 휘둘리면 마음도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나라를 해친다. 그런데 여러분, 영조에게는 또 다른 비밀 무기가 있었어요. 바로 청심환이라는 한약이었죠. 이게 뭐냐 하면 현대로 치면 종합비타민 신경안정제 에너지 드링크를 합쳐놓은 것 같은 존재였어요. 영조의 청심환 사용법을 보면 정말 웃겨요. 긴장될 때 청심환 한 알, 잠이 안 올 때 청심환 한 알, 스트레스 받을 때 청심환 한 알, 그냥 불안할 때도 청심환 한 알. 현대의 영양제 덕후들도 이 정도는 아닐 텐데 말이에요. 궁중 의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전하, 청심환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그러면 영조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겠느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청심환뿐만 아니라 각종 차도 즐겨 마셨어요. 대추차, 쑥차, 인삼차. 기분과 상황에 따라 다른 차를 마셨죠. 현대의 차덕후들도 울고 갈 정도의 차 마니아였어요. 특히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따뜻한 차 한 잔이 그의 마음을 달래주었죠. 하지만 영조의 삶에는 큰 그림자가 있었어요. 바로 아들 사도세자와의 관계였죠. 이 부분은 정말 마음이 아픈 이야기예요. 영조는 아들에게도 똑같은 절제를 요구했어요. 세자야, 밥 좀 적게 먹어라.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해. 술 마시지 마. 절제가 왕의 덕목이다. 매일매일 이런 잔소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세자는 아버지와 성격이 달랐어요. 자유롭고 감정이 풍부한 성격이었죠. 세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너무 깐깐해요. 가끔은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도 싶어요. 이 갈등이 점점 깊어지면서 궁궐 분위기는 살얼음판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더 엄격해지고 아들은 더 반항격이 되고 결국 역사상 가장 슬픈 부자 갈등으로 이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영조가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냈느냐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졌을 텐데 영조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영조만의 특별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었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더 강한 절제를 했어요. 더 적게 먹고 더 일찍 일어나고 청심환 복용량을 늘리고 신하들에게 더 엄하게 굴었죠. 현대 심리학자가 본다면 이건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라 스트레스 가중이다 라고 할 텐데 영조는 이 방법으로 83년을 버텼어요. 정말 신기한 게 이 팽팽한 긴장감이 오히려 영조를 살렸다는 점이에요.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몸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은 말했어요. 전하는 늘 화가 많아서 오래 못 사실 것이다. 하지만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죠. 영조의 긴장은 신하들에게도 전염되었어요. 왕이 새벽에 일어나니 신하들도 일찍 출근해야 했고 왕이 소식하니 신하들도 잔치에서 마음껏 먹을 수 없었어요. 궁궐 전체가 긴장 모드였던 거죠. 어떤 신하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전하께서는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시지만 그 엄격함이 때로는 숨통을 죄어와 실제로 왕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항상 긴장해야 했어요. 젓가락 하나도 함부로 놀릴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영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절제하지 않으면 누가 따르겠는가? 그 말 뒤에는 언제나 빛나는 눈빛이 있었어요. 한 나라의 질서를 세우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죠. 밤이 깊어 모두 잠든 시각에도 영조는 홀로 앉아 지난 하루를 돌아봤어요. 혹시 오늘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가? 혹시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다시 다짐했죠.
내일도 작은 숟가락으로 나를 지켜야 한다. 이런 생활을 무려 50년 넘게 계속했어요. 상상할 수 있나요? 50년 넘게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고 반 공기 밥만 먹고 끊임없이 자신을 절제하는 삶을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최장수 기록을 세웠어요. 다른 왕들이 대부분 40세에서 50세에 세상을 떠날 때 영조는 83세까지 살았거든요. 죽기 직전까지도 정신이 또렷했고 국정을 직접 챙겼어요. 하지만 모든 게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영조의 철저한 절제에는 그림자도 있었거든요. 가장 큰 그림자가 바로 사도세자와의 비극이었죠. 너무 엄격한 아버지와 자유로운 아들 사이의 갈등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이어졌어요. 영조의 절제는 자신을 살렸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되었던 거예요. 태자뿐만 아니라 신하들, 궁궐 사람들 모두가 그 엄격함에 시달렸죠. 궁궐은 점점 차갑고 숨 막히는 공간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영조는 멈추지 못했어요. 절제를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믿음이 너무 강했거든요. 그 믿음이 그를 83년까지 버티게 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따뜻함을 앗아가기도 했죠. 만약 영조가 현대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새벽 4시에 헬스장 가는 운동 덕후, 칼로리 계산하며 식단 관리하는 철저한 다이어터, 각종 영양제와 보조제를 챙겨 먹는 건강관리 마니아, 스트레스 받으면 차 마시며 명상하는 힐링족. 하지만 너무 완벽주의라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SNS에는 이런 글을 올렸을 것 같아요. 샵 새벽운동, 샵 헬스, 샵 다이어트, 샵 건강식단, 샵 소식, 샵 웰빙라이프, 샵 명상, 샵 차스타그램, 샵 힐링타임, 샵 자기개발, 샵 독서, 샵 성공습관. 팔로워들 반응은 대단하긴 한데 좀 피곤해 보여요. 유튜브 채널도 운영했을 거예요. 83세까지 산 조선왕의 건강비법 대공개, 구독자 100만 명은 가뿐했을 텐데요. 댓글에는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유유, 이런 반응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조의 건강법에서 뭘 배워야 할까요? 따라해볼 만한 것들도 있고 피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따라해볼 만한 것들을 보면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있어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꾸준한 운동 습관을 갖는 것, 그리고 절제된 식습관도 좋죠. 과식하지 않고 건강한 음식 위주로 먹는 것.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자신만의 해소법을 찾는 것, 꾸준한 자기개발을 하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피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극단적인 절제는 위험해요. 너무 적게 먹으면 영양실조가 올 수 있거든요. 적당한 즐거움도 필요하고요. 지나친 완벽주의도 문제예요. 스트레스만 더 쌓이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만 생겨요. 경직된 사고도 좋지 않아요. 융통성이 없으면 인간관계가 악화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영조의 83년 장수는 분명 대단한 기록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들도 많았어요.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 친구들과의 즐거운 추억,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기쁨,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했거든요. 진정한 건강한 삶이란 뭘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며, 때로는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고 적당히 여유도 부리면서 말이에요. 영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철저한 절제로 오래 살되 외로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적당한 즐거움과 함께 충만하게 살 것인가?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영조처럼 극단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적당한 절제, 적당한 즐거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것이 진정한 웰빙 라이프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게요. 만약 타임머신이 있어서 현대의 의사가 영조를 진료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전하, 일단 칼로리 섭취량을 좀 늘리시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다른 방법을 써보세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좀 더 가지시고, 그리고 청심환 의존도 좀 줄여보시죠. 영조의 반응은 의원아, 절제만이 살 길이다. 담당에 사는 헐. 하지만 정말 조금만 더 드세요. 제발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조의 건강법, 극찬할 만한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극단적인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